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건 이제 통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 통계를 우리 용어는 기술 통계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기술 통계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 이과나 문과에서 공대에서 얘기하는 이과나 공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 혹은 기술자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은 써서 글로 써서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기술 통계라는 것은 통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거예요. 통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통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이걸 풀어서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그 한 개를 이제 우선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자, 그러면 이제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이 있는 모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성 2명과 여성 4명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성 중에서 김누구와 그의 부인 이 씨는 이 누구는 같은 위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 부부는 같은 위원회에 넣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가 하는 것이 그럼 먼저 조건 없이 위원회를 이것이 항상 중요한 거죠. 조건 없이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위원회를 만드는 전체 방법은 10명 중에 2명 또 여성은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45 곱하기 220에서 9450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공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건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2명이 이런 경우에 말이죠. 우리 확률 문제에서 이것이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되는 거를 경우수를 해서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확률 문제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부정적인 나온 그 조건의 경우수를 전체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2명이 함께 들어가는 외연수를 빼면 된다 이건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김씨와 부인 이씨가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 6명이 있는데 김씨와 이씨는 이미 결정이 났죠. 2명은. 그럼 나머지 이제 4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4명을 뽑는데 남자 중에서 이제 김씨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4명을 뽑는데 결국은 남자 1명과 여자 3명 이렇게 되겠죠. 남성 2명과 여성 4명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남자 중에서는 김씨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또 여성 중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2명이 빠지고 남자 하나 결정됐으면 나머지 3명이 남았는데 이건 이제 여성에서 뽑아야죠. 여성에서 뽑는데 여성도 1명이 빠졌으니까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죠. 그러면 이제 2명은 김씨하고 부인 이씨하고 해서 2명이 결정 났고 나머지는 이제 남성 9명 중에서 1명, 여성 9명 중에서 3명. 그럼 총 6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넷하고 김씨 부부하고.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이 결정이 났을 때 뽑는 방법은 나머지 남성 9명 중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여성 9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수가 이렇게 나와요. 756.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에서 2명이 함께 위원회가 되는 경우수 이걸 빼면은 결국은 2명이 함께 한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4개의 주사위를 이제 한 번에 던집니다. 4개를 한 번에 다 던져요. 이때 모두 다른 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올 확률은. 자, 그럼 우선 조건 없이 4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경우 수는 첫 번째도 6가지고 두 번째도 1, 2, 3, 4, 5, 6 세 번, 네 번, 1, 2, 3, 4, 5, 6인데 이게 다 독립적이죠. 첫 번째 뭐 어느 숫자가 나오든 두 번째도
6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건 6의 4승이 되는 건데 6 곱하기 6 곱하기 4개의 4승.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런 경우 이제 첫 번째 주사위는 아무 수가 나와도 되죠. 우선 첫 번째니까 아무거나 4개 중에서 어떤 게 하나가 있다 이게.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첫 번째는 경우수는 6이 돼요. 그렇죠? 6이 되죠. 첫 번째.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나머지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뭐죠? 첫 번째 나온 수는 빠지고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주사위는 이미 앞에 2개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숫자가 아닌 숫자가 나오려면 나머지 4개 중에 한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수는 4가 되고 또 이렇게 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숫자가 3개 나오는데 3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 네 번째 주사위는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5, 4,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18분의 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수로 두 쌍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2, 3, 3 이렇게 나오던가 뭐 1, 1, 5, 5 나오던가 4, 4, 6, 6 나오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 2, 5, 5 이렇게 나오던가 1, 1, 4, 4 이렇게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긴 다 다른 경우인데 이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주사위가 어느 눈금이 나와도 관계가 없죠. 첫 번째는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쌍을 이루려면 말이죠. 그 나머지 주사위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6개 어느 거 하나를 찍자 이게 어느 주사위가 이제 6개 눈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우수는 6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주사위가 나왔는데 그럼 이 나머지 3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그렇죠? 어느 하나가 이 맨 처음에 6 중에 처음에 일자가 6개 중인데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일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일자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도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우수는 하나가 되죠. 6개 중에 1만 나와야지 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 중에서 여기 지금 1이 나왔다 하면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그 1이 바로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하나죠. 1은 한 개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이 두 쌍이 나오는 경우예요. 1이 두 쌍이 나오는 경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이것이 이 6 중에서 2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치면은 나머지 3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그렇지? 나머지 3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골라야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골라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2자가 나와야 되죠. 2자가 나오는 경우 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서 2자가 나왔어요. 2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2개 주사위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두 개 주사위 중에서 어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이제 이 컨비네이션 1 그러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2개가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2라는 숫자 나오지 말아야 되죠. 둘 중에 하나가 2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다른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나머지 5개 3, 4, 5, 6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3자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거하고는 다른 수 5개 여기서 2가 나왔으니까 1, 3, 4, 5, 6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3자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죠? 3자가 나왔다 치면 이 네 번째 이게 세 번째에서 이렇게 된 거고 네 번째에서는 3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수는 하나죠. 1, 2, 3, 4, 5, 6 중에서 경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경우수가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2자가 2개 나오는 쌍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이 2개 나왔다는 쌍이 생겼어요. 근데 이러는 경우에는 여기서 먼저 3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요. 여기서 먼저 3이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233도 들어가고 3322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여기 33이 나오든가 혹은 여기서 33이 나오고 2가 나오든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게 두 개는 같잖아요. 이건 233이 나오나 332가 나오는 네 개 중에서 이것은 똑같은 것이 되니까 결국 이 두 개가 한 경우로 쳐줘야죠. 그렇죠? 233이 나오나 332가 나오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포함이 됐으니까 이걸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7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2가 나오고 33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33이 나오고 2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여긴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2233이나 332나 똑같으니까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로 나눠져 가지고 72분의 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부터 13까지의 카드가 빨강, 파랑, 흰, 검은 네 가지로 네 가지 색으로 네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 곱하기 4 하면 쉬운 두 장이 되겠죠. 자, 이런 카드 중에서 여기서 두 장을 뽑을 때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힌다면 뭐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이 그렇게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이라는 건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면은 그것이 모두 다른 색으로 뽑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이런 경우에 이게 뭐 다른 색으로 뽑는 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도 이런 경우는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풀어서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에서는 이러한 그 설명의 문장이 나올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른 색으로 뽑을 확률이라는 건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나오는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조건 없이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52 컨비네이션 2에서 두 장 뽑는 거니까 1326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는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산출하기가 쉽죠. 여긴 뭐 다른 색이니까 빨강, 파랑, 흰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만 빼면 돼요. 그러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은 두 장을 뽑는데 같은 색이라면 이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골라져야 되죠. 그렇죠?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빨강이 될지 파랑이 될지 흰 게 될지 검은 카드가 될지 모르니까 네 개 중에 하나 일단 골라야죠. 그러니까 카드 색깔이 먼저 골라져야 될 거예요. 4 컨비네이션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쉬운 두 장이 있다가 카드 색깔을 하나 고르면 그 카드가 몇 장이 되죠? 13장이 되죠. 빨강이 13장이 되든 파랑이 13장이 되든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13장이 되죠. 같은 색이.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뽑으면 돼요. 두 개만 뽑으면 돼요. 13 컨비네이션이 빨강을 뽑았다면 여기서 네 개 중에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로서 빨강을 뽑았다면 빨간 카드 13장에서 두 장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3 컨비네이션 2 해서 312 그러면 이제 0.765 이렇게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이 모두 4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4, 두 장이 모두 4가 뽑힌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두 장을 뽑으니까 여기서 뭐 넷 중에서 두 장을 뽑아야죠. 빨강, 파랑을 뽑든 빨강, 흰 걸 뽑든 빨강, 검은 걸 뽑든 파랑, 흰을 뽑든 파랑, 검은 걸 뽑든 이렇게 해서 네 장 중에 둘을 뽑아야죠. 일단 그러면 이제 4 컨비네이션 2가 돼요. 자, 둘을 뽑았는데 그럼 이 두 장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두 장 중에 첫 번째 카드도 4가 나와야 되니까 경우수는 하나죠. 1, 2, 3, 4, 그 13까지 중에서 4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도 또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경우수도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78. 그래서 경우수는 0.004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두 장이 모두 4가 뽑히려면 이제 색깔 먼저 고르고 그렇죠? 색깔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색깔 중에서 4가 나오려면 첫 번째 것도 4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것도 4. 경우수는 하나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7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장이 모두 뽑는다니까 먼저 이 색깔에서 먼저 두 장을 뽑아야죠. 색깔에서 두 장이 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된 것 중에서 4가 나오려면 그 경우수는 하나, 두 번째 장도 4가 나오려면 경우수 하나, 78 이렇게 계산하면 0.004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합 1, 2, 3, 4, 5, 6 해서 K까지의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N까지의 집합이 있어요. 그래 이러한 집합에 가지고 1대1 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이제 1에서 1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함수 이것도 한 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보고, 그 다음 1에서 2로 대응하는 거, 3으로 대응하는 거, 이것을 다 한 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쪽이 정의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x의 범위고요. 이거는 이제 공역이죠. 공역이죠. 이제 함수값의 범위인데 여기서 잘 보면 말이죠. k가 n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공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k가 1대1로 대응하니까 여기서 n이 10이고 k가 10이 되면은 이쪽에는 10개의 이 값에 대응을 하고 2개는 대응을 못하는 것이 되죠. 이것은 이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 y값이 2개의 x값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2개의 x값이 한 개의 y값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1대1입니다. 그리고 1대1에서는 이 정의역 x값, x의 범위 이것이 모두 y값으로 어느 y값에 함수값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영역은 공역은 이 집합의 크기는 이것보다 k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k가 10이고 n이 10이라고 보면 첫 번째 거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12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 대응한 걸 빼면 그 다음에 11개가 남겠죠. n-1 그 다음에 n-2 여기 가서는 10개가 남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몇 개가 남겠어요? n-k 플러스 1 3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9개가 이미 여기서 9개가 이미 대응을 했고 12개니까 3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n-k 플러스 1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n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것이 1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12가지 경우에서 또 여기서 이건 나머지 12개에서 하나를 뺀 그 경우 수가 나오죠. n-1 그래서 이거의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n-1의 경우가 나오고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n-의 경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12부터 3까지 곱해지는 것이 되시요. 이것이 뭡니까? 12부터 3까지 곱하는 게 n permutation r이죠. 그렇죠? 여기서 r이 몇입니까? r이 여기서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n에서 쭉 해서 3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합식으로 쓰면 요거는 n-k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은 이 식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이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n permutation r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모집단의 평균 키는 170cm이고 표준 편차는 15cm이다.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60 이상이고 160 이하일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모집단이니까 뭐 몇십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전국의 뭐 고등학교라든가 뭐 학생의 키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 학생 중에서 어느 한 명을 그냥 골랐어요. 임의로 누구 하나 뽑았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60하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애매하죠. 이거 뭐, 이거 하나만 주어지고, 평균하고 편차만 주어지고, 누굴 하나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키가 160하고 165 이하일 확률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하라면 상당히 굉장히 애매하고 같지만 이 통계에서는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린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 키가 17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이게 나왔다면 이건 정기 분포예요. 정기 분포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나왔다면 이건 정기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걸 170하고 15의 자성 이렇게 표시하죠. 표준 편차의 자성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기 분포를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160과 165의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기 분포 함수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70이고 그 다음에 160에서 165 이 확률 면적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확률의 면적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는 무조건 뭐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 구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것을 표준 점수로 바꿔가지고 구한다 이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야 돼. 160에 이게 된 표준 점수, 160에 된 표준 점수를 계산해서 요 사이의 면적을 확률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은 표준 점수로 구하는 것이에요. 표준 점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죠. 이게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 이 표준 점수로 변환 z 값으로 변환하고 싶은 값 160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6667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5 이거에 대한 표준 점수를 하면은 15분의 165 마이너스 170 그죠? 이건 데이터 값 165 이건 평균 값 그럼 마이너스 0.0333에 대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기분포 함수에서 160하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결국은 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G값, Z값 평균 표준 점수가 마이너스 0.6667에서 마이너스 0.333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변환을 시키면 돼요. 여기서는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0.667에서 마이너스 0.333 요 사이의 확률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이제 이건 테이블로 구한다고 했죠. 이 식을 적분해서 이 수학식을 적분하면 되지만 이 수학식 적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테이블로 이 면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P 확률 X 이것이 이제 키예요. 키가 160보다 크고 160 이상 165 이하일 확률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건 이제 정기분포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 이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제 이 표현서 이게 여기 x라고 이제 함수니까 x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z 값이죠. 이 표준 점수 값이 마이너스 0.667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33보다 작은 범위다. 그래서 이 확률의 면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 함수에서 이게 키죠. 정규 분포에서는 키가 160에서 165일 때 그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GZ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죠. 표준 점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마이너스 0.667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 면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표준 점수의 그 테이블 값 세 개를 다른 데서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첫 번째 거를 보면 말이죠.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1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그 면적 확률 면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테이블 값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디죠? 0.333 이 면적에서 그렇죠?
여기가 0.333이에요. 마이너스 0.333 여긴 0이고 마이너스 0.333 이 면적에서 마이너스 0.667이 여기죠. 마이너스 커져서 왼쪽으로 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667 이 면적을 빼면은 이 사이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의 면적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0.667 면적 이걸 빼면은 이 사이의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 테이블을 봐야 돼. 그럼 이 테이블을 보는 경우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2.7에서 0.003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7이면 한 뭐 2.5겠네요. 이쯤까지 이 그래프의 이 함수 그래프의 면적이 0.0035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7만 돼도 거의 뭐 이게 뭡니까 만분의 3.6 이런 식이 되는 굉장히 뭐 면적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다시 설명드리면 이 함수가 이 x축이 이것이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마이너스부터 무한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1.0 여기 오죠. 이게 이제 1시그마짜리 아니에요. 거기에 면적은 얼마냐 하면 여기 보면은 0.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0.158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0.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사이의 면적은 여기서 요 사이의 면적이 마이너스 0.1587이니까 이것이 반이니까 0.5 아니에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0.1587하면 0.1434 뭐 1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 사이의 면적을 그렇게 해서 0.341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0.1까지 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0.333에서 0.667 빼니까 마이너스 0.333이 어딘가 보자고. 여기 0.2, 0.3이 나왔죠.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이제 100단위까지 여기 10단위까지 썼어요. 10분의 1, 그 100분의 1 단위, 0.100분의 1 단위까지 여기 수 테이블이 나와요. 0.03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0.3 그 다음에 자리수 그 아래 자리수 0.33 그 아래 자리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은 세 자리까지 했지만 이 테이블은 두 자리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0.33, 0.3에서 그 다음 자릿수, 그 다음 아래 자릿수로 가야죠. 0.03, 0.33이 되는 거 아니에요? 0.3에다 그 다음에 0.03이 들었으니까 0. 마이너스 0.33 이렇게 돼요. 그 값은 얼마냐? 0.3707. 그 면적이 0.3707.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333까지 면적이 0.3707이에요. 그 다음에 0.667인 여기죠. 여기까지 면적이죠. 마이너스 0.667. 그 마찬가지 마이너스 0.667이니까 이건 두 자리라면 마이너스 0.67로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0.6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0.6 여기서 또 0.6 그 아래자리면 7로 가자고요. 쭉 해서 여기가 7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7입니다. 여기에 0.07 두 자리 소수 두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67이 여기에요. 이 면적은 0.2514라고 되어 있어요. 0.251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0.1193, 11.93%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1.93% 그 사람이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키가 160에서 165에 있을 확률은 0.1193, 11.93%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이게 지금 11.93이면 10명 중에 약 1명이라고 보면 되죠. 10명 중에 약 1명의 약 10%로 생각을 하면은 혹은 100명 중에 12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임의로 100명을 뽑으면 그 중에서 12명은 키가 160에서 165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명을 뽑으면 약 1명, 10명을 뽑으면 10명 중에 1명은 키가 165에서
160 사이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런 거에 딱 주어진 게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줬는데 그 사람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 뽑으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그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은 이제 확률로 예측하는 거지. 확률로 그렇게 키 사이가 165고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이 11%다. 약 10명 중에서 1명 뽑으면 그 키가 그 사람의 키가 160에서 125 사이에 있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의 묘미예요. 그렇죠? 이거 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줬는데 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 키가 160하고 125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10명 뽑았다면 그 중에서 몇 명이 160에서 165 키가 되느냐?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의 한 명을 뽑을 때 이 모집단은 앞에 예를 든 집단이에요. 키가 평균 키가 170이고 표준 편차가 15cm인 그런 모집단 똑같은 거예요. 모집단으로부터 내가 임의의 한 명을 뽑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70이 이상이 될 때 이 사람의 키가 또한 175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이제 확률이나 뭐 우리가 조합이나 그 뭐 순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라도 어떤 다른 문제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잘 먼저 내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이 문제 자체를 내가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모집단으로부터 이미 한 명을 뽑을 때 모집단이 아까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있으면 이 표준 편차가 나왔다면 그 집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걸 제시해 줬으면 이미 그 집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이 집단으로부터 한 명을 뽑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72 이상이 될 때 이 사람의 키가 또한 175 이상이 될 확률은 자, 이 사람을 뽑았더니 172 이상이에요. 172,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 180인지 몰라요. 하여튼 172 이상이 된 것만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사람이 키가 175가 될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건 다시 우리가 설명하면요. 키가 172 이상 되는 사람이 10명이 뽑아졌어요. 그렇죠? 하여튼 172 이상 되는 사람 다 뽑아졌어요. 10명. 그러면 이 중에서 175 이상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72짜리도 있을 거고 3, 4짜리도 있을 거고 5, 6, 7, 8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10명 172cm가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명이 뽑아졌을 때 여기에서 175 이상 되는 사람은 몇 명이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쉽게 이제 풀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확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잘 해설을 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뭐죠? 이렇게 쓰죠.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이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일어나는 건 172cm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한 175가 되는 것이에요. 172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다시 B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B사건이는 175c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 확률의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 뭐가 하나가 있죠. 교집합 함께 일어나는 거죠. P, B, N, A, B와 A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PAB나 PBA나 함께 일어나는 거니까 똑같죠. 이 함께 일어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PBA 이렇게 썼으면 자 이런 경우에는 A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A가 일어난 다음에 또 B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교집합이랍니다. A와 B가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건 수학적인 설명이에요. A가 B가 함께 B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A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나고 B가 안 일어나면 안 되죠. A가 일어난 다음에 또 B가 일어나는 것이 A와 B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죠. 안 외워도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동시라는 말 쓰고 함께 일어난다. A and B 교집합이라는 뭐냐? 이건 A가 일어난 다음에 또 B가 일어나는 것이야. 이게 생각만 하시면 이 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식이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 생각으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A와 B가 B와 A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확률은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가운데 걸 우리가 조건부 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보면요. 이건 이제 똑같이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건 A는 172 이상이고 그리고 또한 175가 이상이 되네. 함께 되네. 172cm가 172cm보다 크면서 175cm 이상이 되는 그런 거는 무슨 뭐냐면 172cm가 이상이 되는 확률에서 그 다음에 172가 넘으면 이상이 되고 또한 175가 되는 확률을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신 풀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172 이상이 되고 또한 175cm 이상이 된다. 이건 다시 얘기해보면 175cm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175cm 이상이 되면 되죠. 그럼 다시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길게 할 것 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게 나오면 이 식이 만들어지죠. 이건 나누기 이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식이 길게 써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172cm가 되면서 그 다음에 175cm 이상이 될 확률은 결국은 175cm가 될 확률에서 172cm 이상이 될 확률을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 공식은 사실 외울 필요가 있나요? 이 식을 쓰면 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걸 여기서 이 식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식에서 이 식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확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이걸 외우기만은 뭐 의미도 모르고 막 외우려고 해봐야 이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그냥 생각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A와 B가 같이 함께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면 이 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PBA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여기서 나오니까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확률, 이게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식이죠. 그죠?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런 이 표준 점수를 구해야죠. 172에 대한 표준 점수와 175에 대한 표준 점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면적을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것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풀어나가면요. 자, 172cm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뽑아놨을 때 그 중에서 175가 넘는 사람은 얼마인가?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이런 170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았을 때 그 중에서 175가 넘는 사람은 얼마이냐? 그런 얘기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172도 넘고 175 이상이 되는 사람들 교집합이죠. 결국 이게 175보다 큰 사람이죠. 그 사람 이상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누기 172 이상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식대로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확률의 계산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해야 되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x축의 값은 z2 값이죠. 결국은 이제 무슨 값이에요? 표준 점수 값이 나오는 거죠. 그 표준 점수는 시그마분의 변수 값 마이너스 평균이죠. 그럼 172에 대한 표준 점수는 0.13 그리고 175cm에 대한 표준 점수는 0.33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분수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72cm가 이상이 되는 사람분의
그 다음에 175cm 이상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표준 점수라면 0.33보다 크다 하는 그 면적에서 확률 면적에서 나누기 0.13보다 큰 확률 면적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률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0.13 여기죠. 여기 0이니까 1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고 1로 가면 플러스 값이죠. 0.13이면 여기가 돼요. 그럼 0.13에 이거보다 이상이다고 하시니까 이쪽 면적이 우측 면적이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요. 이 반이 0.5 아니에요? 이 반이 0.5에서 0부터 0.13을 빼면 되는 거죠. 0부터 0.13까지의 이 확률 면적을 빼면 0.13보다 큰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0.5에서 0에서 0.13까지의 확률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긴 이 표를 보면요. 0.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면적, 확률 면적을 계산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0.13까지의 확률 면적은 얼마냐? 그럼 여기 0.1, 그 다음 100단위로 내려가면 0.13 하면 0.0517. 결국은 0에서 0.13까지의 요 확률 면적은 요 좁은 요 확률 면적이 0.0517이에요. 그러니까 이 0.13 이상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0.5에서 0.0517 요 면적을 빼면은 0.13보다 큰 이 확률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0.33이 여기인데 0.33에 대한 면적은 0.3하고 10단위, 100단위로 내려가면 0.33 하면 0.1283이에요. 1293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0.5에서 0.1293 마찬가지로 빼면요. 이걸 빼면은 0.33보다 이상인 0.33 이상인 확률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면은 0.370층에서 0.44를 빼면은 0.8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우리가 100명 중에서 말이죠. 이게 0.83이니까 우리가 100명 172 이상이 되는 사람을 100명을 이렇게 뽑아줬다 하면 말이죠. 그 중에 175 이상이 되는 사람은 83명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0.83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무슨 172 이상이 되면서 175 이상이 될 사람의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뭐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서 쉽게 생각하셔야죠. 아, 내가 100명을 뽑으면 172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0명이 뽑아지면은 그 안에 175 이상이 되는 사람은 83명, 83명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